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졌음에도 재외국민들이 한국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전달하기 힘들기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처를 신설해 한국 정부에 재외국민들의 현안을 전달하고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요. 뉴욕을 방문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동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동포처 신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미국을 방문해 여러 지역을 순방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 한 의원은 어제 재외동포처 신설 뉴욕 추진위원회의 초청으로 플러싱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서 동포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 이슈는 재외동포처 신설이었습니다. 한 의원은 그동안 재외동포 문제를 관장하는 기관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다 보니 재외동포들의 의견이 한국 정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750만 재외동포 시대에 걸맞는 국무총리실 산하 재외동포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 의원은 한국에 돌아가는 대로 여야 재외동포 관련 의원들을 만나 동포처 신설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될 만한 체계가 없습니다. 체계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동포처를 설립한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게 자문기구로 들어서든지 아니면 어떤 위원회로 들어서든지 그 안에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뉴욕 추진위의 김영진 위원장은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재외동포들을 관장하는 독립기관이 꼭 필요하다며 동포처 신설을 위한 조직적인 서명운동과 청원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부터는 해외 동포들이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향해 재외 국민과 동포들을 위한 독립적인 정부 부처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청원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때가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동포처 설립에 대한 관심과 관련 법안 상정은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동포처 신설 캠페인이 전 세계로 확대돼 이번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에선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서울시 극단의 연극 봉선화가 지난 5일과 6일 뉴욕에서 공연됐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현대적 시각으로 조명한 연극 봉선화. 봉선화는 위안부 문제를 다룬 윤정모의 소설 애미 이름은 조센비였다를 토대로 일제시대 때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와 아들, 손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3대 이야기를 통해 위안부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해 서울시 극단이 초연해 큰 반향을 일으킨 연극 봉선화가 오늘과 내일 양일간 뉴욕 퀸즈 코로나 파크 내 퀸즈 시어터에서 공연됩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많이 돌아가시고 역사는 거기에 대해 검증도 없고 일본은 일본대로 슬슬 거짓말이나 하고 연극으로 모든 역사적 증언 사실과 또 그 역사가 지금 현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공연을 하루 앞두고 극단은 어제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청사와 뉴욕주 최초의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져 있는 아이젠하워 팍의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기림비를 참배한 극단은 위안부의 역사를 잘 모르는 한인 2세들과 현지인들이 위안부의 참 역사를 배우고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그 평화에 대한 어떤 주제의식이나 또는 전쟁의 폭력 앞에서 그 여성의 인권이 어떻게 유린당하나 이런 거를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그 저희가 잡았던 주제의식이 좀 더
그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에드망가노 나소 카운티장은 청사를 방문한 서울시 극단을 위해 이날을 서울시의 날로 공포하고 선언문을 전달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일본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뉴저지주 허드슨 카운티 유니온시티에 일본군 강제 동원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졌습니다. 기림비 제막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이옥선 할머니가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던 위안부 기림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미국에 세워지는 6번째 기림비입니다. 기림비는 위안부 희생자들이 받았던 억압과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의미를 담은 나비 형상과 함께 유니온시티 리버티 프라자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기림비 제막식에 참석한 강일출 이옥선 할머니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막식에 앞서 가진 공식 행사에서 할머니들은 우리의 명예를 회복하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자리를 찾았다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참혹했던 할머니들의 생생한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에서는 일본 나라에서는 우리 말 하는 대로 안 해주고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반대를 하는가? 예? 그래서 우리 힘을 조금 더 보태서 우리를 빨리 명예를 회복하게 도와달라고 이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번 유니온시티에 세워진 기림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세워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제막식을 예정대로 치른 유니온시티 정부는 여성 인권 문제와 올바른 역사관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번 기림비를 건립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And I think today is so important, recognizing human rights, recognizing the rights of women. The more that we teach about it, those are the mistakes we won't make in the future. 미국에서 기림비 건립은 점점 확산돼 가고 있지만 일본의 역사적 사실 왜곡은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한인들의 노력이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친유태계 단체 에이펙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로비 단체입니다. 이스라엘과 관련한 미국 내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요. 한인 사회의 시민운동가들이 한인 정치력 신장을 목표로 한국판 에이펙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입니다. 미 정치 1번지인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에이펙,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에이펙은 미국을 움직이는 손으로 불립니다.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50년 동안 이스라엘과 관련한 모든 미국의 주요 정책에 개입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유태인들의 힘과 돈을 바탕으로 미 연방 상하원과 정부의 막후에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이펙을 모델로 한국판 에이펙의 창설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주 한인 풀뿌리 운동 컨퍼런스가 바로 그 신호탄입니다. 미주 한인 총연합회와 시민참여센터가 주도한 풀뿌리 운동 컨퍼런스에는 미국 13개 주에서 한인 시민운동가와 지역사회 한인 지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미주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풀뿌리 움직임이 유태인들의 에이펙처럼 미 정치권에서 한인들의 목소리를 키우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열린 컨퍼런스는 풀뿌리 운동의 필요성 및 풀뿌리 활동과 양성을 위한 교육과 활동 방법, 리더십 확보에 필요한 교육 등의 세미나가 열렸으며 이를 토대로 직접 연방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풀뿌리 로비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매년 개최될 미주 한인 풀뿌리 운동 컨퍼런스가 50년이 지나 만여 명이 모이는 에이펙처럼 막강한 로비 단체로 커 나갈 수 있을지 미 정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정승진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가 중국계 표심 잡기에 이어 소상인들의 표심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소상인들에 대한 정부의 열악한 지원을 비판하며 렌트 안정, 벌금제도 개선, 언어 지원 등 5대 공약을 밝혔습니다. 정승진 민주당 예비후보가 어제 퀸즈 플러싱몰에서 스몰 비즈니스 지원 정책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주 경제 활성화는 소상인들을 되살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날 무분별한 벌금제도 개선, 정부 기금을 활용한 소액 융자 대출과 재정 지원 기회 확대, 렌트 안정법 시행과 다양한 언어 서비스 제공, 그리고 소상인 지원 전담 대책반 구성 등 소상인 5대 지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후보는 뉴욕주 소상인의 80%가 이민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상인 관련 세미나는 거의 모두 영어로 진행되고 있을 정도로 소상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언어 서비스 제공을 다짐했습니다. 또 소상인 발전을 저해하는 벌금제도 개선과 렌트 안정법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성수 뉴욕시 소상인 총연회장과 스티브노 공정한인 렌트 연합회장, 모하메드 라이드 플러싱 한인 노조 연합회장 등은 정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지지했습니다. 김성수 회장은 소액 융자 대출과 재정 지원 기회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 후보처럼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정책을 가진 인물이 반드시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7년간 동결됐던 해외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가 $400에서 $60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한국에 입국할 때 초과 물품,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어제 201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관세법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현재 $400인 해외 여행자 휴대폰 면세 한도를 $600로 인상합니다. 또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입국자에 대해 가산세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2년 이내에 2번 이상 적발되는 상습 입국자들의 경우는 가산세율이 60%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000 상당의 물품을 구매해 한국 입국 시 자진 신고를 하면 한도 초과분에 대해 적용되는 20%의 관세 중 공제액을 적용받아 61,600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공제액 적용 없이 40%의 가산세율을 적용받아 123,20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면세한도 상향 조정은 27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979년 여행자 휴대폰 면세 기준 10만 원이 도입된 이후 1996년 $400로 바뀌었지만 이 기간 1인당 국민 소득이 6배로 늘면서 해외 여행객의 구매력과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면세 한도는 27년간 그대로였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면세 한도 $400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해 관세와 함께 가산세를 낸 여행객은 3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5세 미만 한국 국적의 자녀라면 어디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한국 정부로부터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 체류 중인 한인들에게 자녀 양육수당으로 한국 정부가 지급한 금액은 모두 $53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올 상반기 중 미국을 포함한 해외 체류 아동 16,098명에게 양육수당으로 총 $533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일 공개한 자료에 의해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시가 5,359명에게 총 $179만 달러를 지급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양육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가 4,112명에게 $134만 달러를, 부산시가 1,242명에게 $40만 달러, 인천시가 800여 명에게 $27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부모 유학, 재외공간 근무, 해외지사 파견 등으로 해외에 있는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도 한국 국적의 5세 미만 자녀를 둔 한인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의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출생해 재외공간에 출생 신고를 한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아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난 1년 동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금이 $10,000입니다. 게다가 최고 7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인데요. 지금까지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던 상습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오는 11월부터 한층 강화됩니다. 앞으로 15년 이내에 3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는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자동으로 D급 중범 혐의가 적용됩니다. 최고 7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벌금도 최소 $2,000에서 최대 $10,00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빈스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 개정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상습 운전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협적인 존재라며 빈스법은 이러한 상습 음주 운전자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게 할 것이며 미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차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는 빈스법 외에도 지난 2012년 뉴욕주는 빈스법 외에도 지난 2012년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들이 차량 운전을 못하도록 운전면허 갱신 거부 등 행정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평생 5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자나 지난 25년 이내에 3-4차례 적발되거나 그 외 다른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있는 1,600여 명의 운전자들은 면허 갱신이 아예 영구 금지됐습니다. 그 외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없이 음주운전만으로 3-4차례 적발된 1,500여 명은 5년간 면허 갱신이 금지되고 5년이 지난 뒤에도 집과 직장 등만 다닐 수 있는 제한적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 5년 동안 차량 시동장치에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측정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정치란 끝없이 복잡하고 교묘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손을 잡지만 뒤에선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앞에서는 끝없는 줄다리기를 하지만 어느새 뒤에서는 이미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쇼를 하기도 하죠. 이럴 때 국민을 물러보냐 이런 소리가 나오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치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끝없는 정치 공방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감이 큽니다. 때문에 최근 양당에 대한 지지율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개혁법으로 기싸움 성격의 지루한 정치 공방을 벌이고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고 탄핵한다는데 국민들은 또 싸움의 시기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맥이 빠집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